자, 주권 불소지 제도. 주권 불소지 제도라는 건 뭐냐면 주권을 소지하지 않는 거죠. 주권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주권은 우리나라 무슨 김영주식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김영주식이 원칙입니다. 김영주식이 원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기도 하고 주주가 누구라고 등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권에 여러분들의 성명이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을 갖고 다니면 주식을 김영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대항할 때 주식을 반드시 소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분만 확인하게 되면 주주 명부에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괜히 주권을 갖고 다니다가 분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주권을 분실해서 이렇게 전전 유통돼 가지고 이 사람이 선의취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취득자가 됐다. 또 여러분들이 분실하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공시최고위한 채권 판결을 받아야 되죠. 유가증권을 분실한 경우. 그럼 이 절차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리를 안전하기 위해서 난 주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겠다. 나는 주식을 발행받을 거 않고 단지 회사 주주 명부에 주주로서 등재해놓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분을 증명해서 권리자, 즉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러면 주권을 분실할 염려도 없고 권리 행사 방해에 큰 까다로움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주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주권 불소지 제도입니다. 자, 주권을 사실상 소지하지 않고 주주 명부의 기재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래서 주권 상실하는 게 되는 경우 제3자의 선의 취득하게 됐을 때 그 선의 취득자를 보호하게 되면 주주는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런 주식을 분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권리를 뺏길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영주식의 소유자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에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주식 양도 시에 김영주식의 무기명 증권선을 고려하여 인정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권 불소지 신고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 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위반 시에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일단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가 나 주식을 안 갖고 있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주주 불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주주 명부에 그 뜻을 기재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허위로 누군가가 주권을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주주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할 때 그걸 억제할 수 있겠죠. 왜냐면 거기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주권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이 주주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둔 겁니다. 자,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에 회사에 제출된 주권은 무효로 하거나, 즉 이미 회사에 주권이 발행돼서 주주가 나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주식을 받아서 그거를 무효로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 자, 명의개서 대리인은 뭘까요? 자, 회사가 주주명부를 가지고 있죠. 근데 회사가 이 주주명부를 관리하다 보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을 주주명부만을 관리하는 이 대리인을, 명의개서 대리인을 따로 둡니다. 이 사람이 관리를 한 경우는, 자,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자, 회사에 주권이 제출된 경우는 그 주권을 무효로 해서 파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명의개서 대리인 경우는 여기에다가 보관을 시키면 됩니다. 보관. 그래서 이때는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주권을 불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나중에 주식을 발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주권을 회사에 있는 경우 주권을 무효로 했을 때 주식을 없애버렸다. 그럼 나중에 주주가 주식을 또 다시 발행해달라 하면 또 새롭게 발행해줘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명의개서 대리인 경우는 주권을 보관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권리를 다시 주권을 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보관하고 있는 주권을 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개서인 경우는 임치를 할 수 있다. 임치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하므로 주권 재발행 혹은 또는 반환을 받아야만 주권 양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주권 발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냐면 주식 불소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회사에 제출했거나 아니면은 명의개서인에게 임치를 했을 때 이 주주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주식 처분.
그러면 주식 처분하게 뭡니까? 주식을 양도해야 되는 거죠. 주식 양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어떻게 되죠?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를 실물을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면 주식을 다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식을 이미 맡겨서 회사에 맡겨서 주식이 없어졌으면 주식을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의기세 대리인에게 주식을 맡겨놨으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주식을 다시 반환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무효의 경우는 폐기를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임치, 명의기세 대리인에게 임치를 한 경우는 주주명부에는 불기재, 기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치의 경우는 주권을 무효로 안 한다. 즉, 주식을 없애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만 임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주식을 재발행할 때 재발행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회사가 부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권의 불소지 제도는 효력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 보면 주주는 회사가 주권을 무효로 한 경우에는 주권 발행을 회사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 발행을 해달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회사가 명의개설을 임차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권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권을 불소지 신고할 때는 회사의 주권을 제출할 때는 회사는 주권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고 명의개설에 들은 경우는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않고 보관을 한다. 그래서 보관된 거는 반환을 청구하고 무효로 된 거는 재발행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권 발행 청구가 있는 때는 회사는 그자가 주주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주권을 재발행해달라고 했을 때 주식이 두 번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그자가 주주임을 확인해라 라는 뜻이고 만일 회사가 무권리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그 주권은 무효이고 선의 취득은 인정이 안 된다. 자, 이거는 아까 어음교부에 어음의 유통 기능에 반해서 주권은 뭘 보호한다고 하죠?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보호한다. 그래서 교부시설, 즉 진정한 권리자에게 주권이 교부되었을 때 그때만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주권이 처음부터 잘못 인정이 되면 그사가 실질적인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주권이 발행되어서 전전 유통된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주권의 발행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주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음대로 허용해주게 되면 주주가 대반장하는 거죠. 주권을 맡겼다 무효로 했다 다시 주권 발행해달라 또 주권을 맡겼다가 무효로 했다가 다시 주권을 또 발행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주주가 부담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주주가 계속 이것을 무한대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거죠. 근데 신주권은 발행이 아니고 아까 명의개선에게 임차할 때 즉 보관할 때는 이거는 주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신주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죠? 보관했던 거를 반환하는 거죠. 그때 신주를 새로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행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관 비용은 누가 분담한다? 회사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권의 이 선의 취득과 채권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권이 A가 주식권을 발행해서 B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교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먼저 보시면 자, 주권은 교부에 의해서 양도되므로 주권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C, D, E 이렇게 전전 유통됐을 때 현재 E가 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 뭐로 추정받는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 자, 권리자인 외관을 신뢰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양도인이 무권리자, 즉 도치자, 훔친 사람이거나 주순 사람, 습득자라 할지라도 그 권리의 취득에 유효하여 누구에게도 주권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훔쳤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선이고 뭡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가 된다?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주권의 선의 취득. 유효한 주권이 발행이 돼야 되죠. 첫 번째, 이제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발행된 경우는 선의 취득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인이
무권리자, 절취한 자 또는 습득한 자인 경우 외에 양도인, 무권대리인, 무처분권자, 무능력자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의 교부를 통한 주식의 양도. 그래서 A가 주식을 B한테 발행하면 B에서 C, D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C나 D가 무권리자나 이 무능력자, 그런 도치자, 훔친자, 습득자 이런 경우에도 이가 선의취득이 인정이 선이고 중과실이 아니면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권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교부를 통해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부가 양도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자에게는 취득 시에 악이라든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법상의 주권의 선의취득 제도는 민법상의 선의취득보다 양수인을 더 보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을 더 보호한다는 거죠. 민법보다. 왜 그런가 하니 경과실의 경우에도 보호가 됩니다. 즉 중과실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경과실의 경우에는 보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품, 유실품에 대한 특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는 선의취득이 더 민법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이 주권의 소지인은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누구에 대해서도 주권에 반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권을 선의취득한 사람은 주권을 계속해서 소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주권은 분실, 소실 등에 의해서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분실되거나 소실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 절차를 이용하고 법원의 채권 판결을 받아서 재발행 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가증권에 관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서 하도 많이 아마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어음수표라든가 이런 경우에 분실신고하고 이 공시최고 절차, 공시최고라는 것은 자, 이 수표가 이 어음이 불리 또는 이 주권이 분실되었으니까 이 주권을 습득한 자는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 절차를 이용해서 법원의 채권 판결을 받아서 재발행 가능하다. 근데 자, 공시채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가증권을 습득한 사람은 신고하시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신고하시오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효가 되고 이거를 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채권 판결 받아서 이거를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유가증권은 무효가 되고 그게 수표가 됐던 어음이 됐던 주권이 됐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고 여기서 채권 판결을 받아서 새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게 유가증권의 특색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의취득과의 관계입니다. 자, 선의취득자와 신청인의 주의. 자, 공시최고. 자, 이러한 주권을 분실했으니 습득자는 신고하시오라고 공시최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까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라고 채권 판결을 하는 거죠. 채권 판결하게 되어서 다시 이제 여기 대해서 뭐랍니까? 재발행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자, 공시최고의 채권 판결까지 권리 신고가 있는 경우 채권 판결까지 이때까지 신고가 있어요. 신고. 자, 이거는 누구를 보호할까요? 이때는 이 사람 분실해가지고 권리를 새로 유가증권을 새거로 발행하고 싶어하는 사람, 즉 채권 판결에 의해서 주권을 새로 발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 이때까지 채권 판결 전까지 이 신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선의취득자가 있으면 이 선의취득자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자는 아까 유효하게 선의취득한 경우는 누구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환할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 판결 전까지는 선의취득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권리가 보호가 받습니다. 다음 채권 판결 후 취득자. 만약에 채권 판결 후에 이때 취득했다. 그거는 이미 공시최고 절차와 채권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존에 이게 유효한 의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의해서 더 이상 유효한 의미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권 판결 후에 이걸 취득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보호를 받지만 취득한 후에 채권 판결 후에 취득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판결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이때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선의취득자가 보호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학설은
자, 이때는 채권 판결 취득자가 우선된다. 이걸 채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실당한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자라 할지라도 이때까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 판결 취지, 제도 취지상 이때는 채권 판결 취득자를 먼저 보호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선설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의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왜? 공시하고 그러는 게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공시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공시라는 게, 형식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의 취득자가 반드시 이거를 안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의 취득자를 먼저 보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설은 이제 회사의 명의개설한 경우, 이때 선의 취득자가 회사의 명의개설한 경우에는 보호하고 명의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 판결 취득자를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선의 취득자를 우선 보호하자. 그러니까 채권 판결 전에 취득을 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물론 채권 판결 전에 신고하게 되면 선의 취득자가 보호를 받고 채권 판결 후에 취득하게 되면 물론 채권 판결 제도 취지상 채권 판결 취득자가 권리를 갖고 선의 취득자는 권리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 판결 전에 취득은 했으나 신고를 안 한 경우, 그러한 경우는 학설은 이 채권 판결 취득자를 우선서로 보호해야 된다는 소설하고 아니다. 선의 취득자 보호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로 나뉘는데 다수설은 선의 취득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라고 하는 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자, 선의 취득과 관계에서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선의 취득자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채권 판결 취득자를 우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관련 판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설은 뭐가 우선시다? 선의 취득자 우선설이 먼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시채고를 했고 그 다음에 채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재발행을 받아야겠죠. 재발행 했을 때, 자, 채권 판결의 효력이 뭐냐? 이 효력이라는 게 뭐냐? 채권 판결이라는 게 효력이 뭐냐? 자, 소극적 효력은 뭡니까? 기존의 증권을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 판결을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던 유가증권을 뭘 한다? 무효라고 어떻게 한다? 새롭게 발행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증권을 무효로 한다. 당연히 무효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소극적이고 증권적인 적극적인 효력은 자, 이 채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새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증권을 재발행하는데 이 재발행을 꼭 받아서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재발행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재발행 받기 전이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이 증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권의 재발행. 자, 주권의 재발행이죠. 주권을 상실한 자가 공시채고에 신청을 하여서 채권 판결을 얻은 때는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러한 판결을 나는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다시 나에게 주권을 재발행해다오라고 회사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죠. 그다음 채권 판결이 있기 전에 제3자에 의한 명의개서가 있는 때는 채권 판결 취득자는 명의개서와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 판결이 있기 전에 제3자에 의해서 명의개서가 있는 때, 즉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놨다 할지라도 다시 채권 판결을 가진 사람이, 채권 판결을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명의개서, 즉 채권 판결을 얻은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고 그리고 주권을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관련 교재를 한번 더 읽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주권에 관한 일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